전자 및 IT 관련 주제로 진행되는 키워드 포착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내년 3월 5G 인터넷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망 중립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망 중립성은 통신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을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로 보는 개념인데요. 통신망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공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신사가 비즈니스를 위해 구축한 사유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자 논란의 중심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자, 오늘은 망 중립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 중립성이라는 게 인터넷 통신망이 중립적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인터넷 접속을 독점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0GB를 사용하든 1GB를 사용하든 동일한 부담을 지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로 ICP,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사처럼 인터넷 망을 깔고 유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ISP, 인터넷 서비스 업체라고 합니다. 망 중립성 원칙을 따를 경우 ICP가 ISP에 지는 부담이 일반 개인 사용자가 지는 것과 동등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최근에 이 망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내년 3월 우리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G에서는 다양하고 수많은 형태의 서비스를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을 핵심 근간 기술로 채택하고 개발 중인 상황인데요.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건 이동통신과 초고화질 콘텐츠,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사물인터넷 등 분야별 네트워크 용도를 구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이 5G 시대의 핵심 기술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현재의 망 중립성 원칙 하에서는 이같이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왜 활용이 어려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좀 예를 들어서 쉽게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5G 상용화 이후 원격 진료와 수술이 가능해지면 응급 상황에 따라 동영상이나 음성 통화 트래픽보다 원격 의료 트래픽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5G 드론을 띄워서 현장 상황 정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 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순차적으로 내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동영상 시청과 재난 대응 서비스 트래픽 간의 경중을 따지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5G 기술과 망 중립성이 충돌하게 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폐지를 해야 한다 또는 완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찬반 의견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망 중립성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좀 볼까요? 네, 우선 속도가 생명인 5G 서비스에서 트래픽으로 인한 속도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보급이 확대되면서 무선 인터넷 트래픽도 증가했는데 그러면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자신들의 부담이 크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네트워크 구축,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온전히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 비용과 유지 비용은 물론 트래픽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까지 통신사가 감당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체도 일부 충당해야 하고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를 접속 차단,
혹은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말고도 포털 사이트 같은 그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체도 일부 부담을 좀 져야 한다는 말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뒷받침돼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망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통신사업자나 대규모 자본을 가진 일부 콘텐츠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망 중립성이 폐지되거나 완화됐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어떤 정책이든 당연히 문제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우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 혁신 산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망 중립성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런 콘텐츠들을 사용하기는 어려워질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본력이나 콘텐츠 협상력이 없으면 망 사용료를 비싸게 지불해야 하고 결국 돈 있는 기업들만 고품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 중립성 원칙은 SNS 등 거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뒷받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이 망 중립성의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업체는 인터넷과 연관성이 깊은 IoT 업체들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일부 사물 인터넷 기술 스타트업은 망 중립성의 존폐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망 중립성이 사라진다면 자본금이 많은 대기업은 돈을 많이 지불하고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면 되지만 신생 기업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신생 기업들은 대기업들보다 자본금이 약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대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 끼어들 틈이 없으니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신생 기업은 온라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망 중립성이 이게 사라지게 된다면 일부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일이 생기게 될까요?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망 중립성이 사라지더라도 사물 인터넷은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기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량의 트래픽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물 인터넷 장치가 서로 방해받지 않고 통신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망 중립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협은 사물 인터넷 기기 간의 의사소통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망 중립성을 두고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처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이미 망 중립성 폐지를 선언한 나라가 있다고요. 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콘텐츠가 증가해 망 사용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네트워크 부하가 일어났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폐지 판결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등 여전히 그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폐지라는 결정까지 내리게 됐는지 그 배경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유선 인터넷 사업자뿐 아니라 무선 사업자에게도 강력한 망 중립성 의무를 부과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이 기조가 뒤집힌 건데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를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이라는 문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망 중립성 의무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후에 이렇게 폐지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 통신망이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망 중립성 폐지로 규제가 약화되면서
미국 통신사들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통신사가 SNS의 서비스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망 사용 시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결국은 통신사 자체가 소유한 그 서비스 트래픽을 우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럼 통신사가 자사가 소유한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밀어주게 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좀 키워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타 콘텐츠 업체를 견제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자사 콘텐츠 확보에 노력해왔고, 한 케이블 업체는 미국 지상파 방송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련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미디어 기업을 탄생시킨 사례도 있는데요. 결국 이런 통신사의 미디어 인수는 망 중립성 폐지와 맞물리면서 인터넷 환경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당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망 중립성 원칙 폐지 판결을 두고 미국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트럼프 정부 망 중립성 폐지 조치 이후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대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욕시 등 28개 도시는 망 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대하는 청원서 2,500만 장을 법원에 전달했는데요. 각 주 정부들 역시 연방정부 결정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망 중립성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반대 의견으로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도 좀 볼까요? 유럽연합은 강력한 망 중립성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5G 신기술이 망 중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장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신사를 기간통신 사업자로 분류해 이용자 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핵심 정책에 망 중립성 강화 정책을 내건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우려도 좀 되는데요. 미국 정부 망 중립성 폐지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앞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망 중립성 유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때문에 국내 망 사업자인 이동통신사들은 미국의 결정이 당장 한국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서도 미국의 정책 변경이 글로벌 트렌드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의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통신사들은 향후 5G 상용화 이후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 중립성이 완화되거나 폐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강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망 중립성이 곧 살 길이자 꼭 필요한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건 정말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경우 망 중립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망 중립성 때문입니다.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 운영 등에서 망 사용료에 구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망 중립성이 훼손되면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우려했습니다. 네. 뭐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 상황은 또 어떤지 볼까요?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망 중립성 폐지 법안을 내어놓았는데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망 중립성 강화 법안을 내어놓는 등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고요. 또 이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 삶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망 중립성의 어떤 존폐가 가계 통신비 부담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급격하게 늘어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통신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망 중립성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